네, 매주 월요일에는 사연관의 더블체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쏟아지는 여러 리포트 가운데서 어떤 리포트 주목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 주를 새롭게 또 열어볼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금호석유, 업종 내에서 압도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고 순현금 1조 4천억 원의 여유라는 제목인데요. 네. 중국 봉쇄 완화 시에 업황이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지금 목표 주가를 18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동상이몽에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좀 피크아웃에 아픈 기억을 가져다 준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이 됐습니다. 2,300억 나왔는데요.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는 35% 감소,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63% 감소가 된 수치였어요. 합성 수지의 패널 유도체, 이런 쪽들이 공급 과잉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낮게 나온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기능성 합성 고무, 그리고 친환경 고무, 에너지 부문은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안 좋아지니까 또 다른 쪽들이 좋아지는 이런 그림들이 나온 것 자체는 좀 우호적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합성 고무 쪽이 특히나 영업이익률 13%를 달성을 했어요. 이게 글로벌 경기 부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의 공급 축소가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타이트하게 수급 쪽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4분기에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전사적으로 정기 보수가 한 20일 정도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제외했을 때는 그래도 영업이익은 선방을 하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좀 리포트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했을 때 7% 추가로 조금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에도 50% 가까이 감소가 되는 수치. 하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하는 눈높이도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부분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에도 역시나 패널 유도체 제외한 전반의 사업부는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 코로나 제로 정책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국내라던가 이런 쪽들에서도 겨울철을 맞이해서 조금씩 다시 증가되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재 글로벌 NCC들의 가동률을 보게 되면 한 80% 수준에는 도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동률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향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금호석유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는 모습들이 물론 이 경기 침체 때문에 현금을 막 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그리고 피크아웃으로 인해서 무언가 기대감이 사라져 있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신사업단을 발굴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비라텍스 마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량으로 봤을 때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좀 피크아웃 부분들을 어떻게 이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예상순이익 대비로 봤을 때는 PER이 한 3.7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 5배 정도, 5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적극적으로 이게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호전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이후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첫 번째 리포트로 확인해 봤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는 그래도 13만 원 위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서워하는 단어 피크아웃을 좀 우려할 때다 얘기 주셨고요. 동상이몽 의견 주시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 얘기 주셨네요. 그러면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원익 IPS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중요한 건 매수로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4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지금 2만 원대, 2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업황의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 의견 일치를 드리고는 싶은데 조금 아직까지의 바닥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투톱 종목들 대형주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시황 업황은 좋지 않아요. 내년 하반기가 돼서야 좋아질 것이다. 이 정도의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좀 이제 이게 반도체의 소부장 쪽으로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방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감소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3분기에도 잠정 실적, 매출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그리고 53% 감소된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시장 컨센서스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이런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주력인 반도체 쪽은 전분기와 마찬가지예요. 고객사 속에 지금 장비 셋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게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국내 고객사의 IT용 OLED의 신규 팹 투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4분기에는 매출이 소폭 증가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팹 그리고 삼성전자의 평택 신공장의 D램 장비 입고 이런 것들이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수주하고 실적 기대치가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재고 증가고 지금 9월에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파악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재고는 언제든지 또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일회성인 부분들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은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사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장비도 발주할 일들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업황의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 영향 따라서 월봉 매물대 하단 19,000원 테스트 가능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대형주 약간 엇갈린 행보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수급이 빠지고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바닥을 찾으려고 접근하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일치를 제시해 주셨지만 우리 너무 성급하게 바닥을 논하지 말자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로 함께 유망하다고 보고 계신 게 풍원 정밀인데요. 상당히 지금 차트로 보면 바닥 자리에 있는데 그래도 네. 나름 좀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건은 파인 메탈 매스크를 얼마나 빠르게 양산하면서 이게 매출단으로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파괴적인 실적,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면 이외 애칭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중국 쪽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 굴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미국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좌절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이 오히려 디스플레이 쪽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런 쪽에서 중국 고객사로까지의 진출 계획을 꾀하고 있는 만약에 파이메탈 매스크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중국 쪽의 디스플레이 시장까지 진출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한 13,000원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4분기에 양산 테스트 아마 들어갈 텐데 그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목표가 18,000원 잡아보고요. 조금 더 파급력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때에는 목표가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로는 풍원정밀 한 번 더 대안주로 함께 유망한 종목으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가 13,000원 선에서 그리고 목표주가 18,000원, 향후 실적 잘 나오는 거 보고 나서 목표주가 추가 상향의 여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유망주 현대중공업 확인해 볼게요. 최근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드디어 기다리던 흑자 네. 전환이 왔어요. 그러면서 143억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고요. 이게 해치 비중이 좀 증가가 되면서 환율 효과는 사실상 좀 덜 받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계절적으로 조업일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실적 달성을 해줬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실적이 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하반기에 후판 가격에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포스코의 어떤 침수 피해 이런 부분 때문에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조금 하방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업종 내에 타기업 대비해서 분명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선두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분기에 재무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4,500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9천억에서 많으면은 조 단위도 찍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담기에 좀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는 11만 원대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유망주 현대중공업 얘기 주셨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가는 11만 원, 목표 주가는 14만 원 선에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